이어서 두 번째로 국립대학교 부경대학교 사례를 듣겠습니다. 발표를 해주실 부경대학교 이상길 교무부처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부경대학교 교무부처장 이상길입니다. 먼저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발표할 저희가 국립대로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게 의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전공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취지를 좀 말씀드리면서요.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할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가지 대주제로 발표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율전공학부 선택제 도입 경과, 그리고 자율전공학부 학생 모집 규모, 자율전공학부 신설준비위원회 구성, 네 번째로는 자율전공학부 신설준비를 위한 주요 과제 및 지원 프로그램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율전공학부 대학생활의 추천 로드맵으로 준비했고요. 각각의 대주제 아래로 여러 가지 소주제와 프로그램들로 전체 구성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전공계열 선택제 도입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12월 26일 날 교무회의를 통해서 전공계열 선택제에 대한 도입 방향을 논의를 하고 각 단대의 설명회 및 전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정원 조정안을 확정을 하였고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총 입학 정원의 30.6%인 332명의 유형 1과 583명의 유형 2로 정원 조정을 확정을 하고 여러 심의를 거쳐서 학칙을 공포한 다음에 2024년도 4월 15일 날 자율전공학부 신설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자율전공학부의 학생 모집 규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유형 2일의 11.1%인 332명의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하였던 글로벌 자율전공학부 19명과 새로 입학할 자율전공학부 313명을 합쳐서 332명이고요. 아시다시피 100% 자율적으로 전공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유형 2의 경우에는 특수한 학과를 제외하고 전체 학과와 단대에서 일괄적으로 그 학생들을 모집 정원을 배정받아서 583명으로서 19.5%의 유형 2의 입학 유형을 모집을 하였고 합쳐서 총 30.6%입니다. 단과대 같은 경우에는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단과대 내 학과별 정원의 150% 범위 내에서 전공을 선택하도록 저희가 제도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학생 모집 전체 총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형 1과 유형 2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유형 2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과대에 소속이 되어져서 입학이 되었기 때문에 단과대학 행정실이나 학부나 전공에서 이 학생들의 학적이나 수업, 장학 등에 관련된 여러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장 우려하고 또는 준비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그 학생들의 관심 전공교사 배정이라든가 아니면 전공교수와의 상담 연계, 진로 탐색 프로그램 및 전공 추천 등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지원 체계는 우리 학교 학부대학의 자율전공 학부 지원센터를 마련을 해서 그러한 업무를 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유형 1과 유형 2를 모두 커버를 하고요. 그래서 단과대학 행정실과 학부대학의 자율전공 학부 지원센터가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서 자율전공 학부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율전공학부 신설준비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2014년 4월 15일에 자율전공학부 신설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요. 실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대학에 그 한정되어져 있는 그 재원 및 인력 그리고 공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을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실무적으로 큰 틀을 먼저 준비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원장인 교무부처장을 중심으로 14개 부서의 팀장님 및 과장님들을 모시고 자율전공학부 신설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획전략과 교목과 재무과 등 주요 부서와 단과대학 행정실에 있는 실장님 및 팀장님들을 모시고 전체적인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큰 그릇을 만든다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운영위원회를 운영했고요. 이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런 큰 틀에다가 이제 학과들의 각각의 특색 및 어떤 여러 가지 학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별적인 문제점을 정성적으로 잡는다는 취지로 자율전공학부 운영 연구회를 또 발족을 시켰습니다. 이 연구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학과나 그 단대의 대표 교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학교가 지금 현재 지금 본부 임기가 마무리되고 다음번 본부로 이제 진행이 되어 있는 전환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본부에 있는 보직자분들과 다음 본부에서 봉사하실 보직자분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이 큰 틀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여러 그 학과의 특색을 담을까에 대해서 노력하고 연구할 연구회를 이제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전공학부 신설준비위의 주요 과제가 네 번째 큰 타이틀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및 무전공 입학이라든가 아니면 인과학과의 쏠림 아니면 여러 지원 체계 같은 현재의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과 앞으로 우리 학교가 필요한 여러 가지 니즈를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자율전공학부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큰 틀에서의 3개의 소주제로 주요 과제를 발표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율전공학부 입학생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 설계 전공 탐색을 지원하고, 두 번째는 전공 선택 쏠림 현상 대응 및 학사 운영을 지원하며, 세 번째는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을 가지고 3개의 소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셔서 첫 번째로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 설계에 대한 전국 탐색 지원입니다. 이 주제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소속감 및 친밀감을 고취시켜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그룹 및 동아리 등을 활성화시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 체계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공별 홍보 영상, 진로 탐색 등을 통해서 관심 있는 전공들을 조사하고 분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또 그러한 분반을 중심으로 한 동아리 등을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을 그룹핑을 하는 것을 먼저 제도적으로 만들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상호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학교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자기의 전공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프라스트럭처 면에서는 자율전공학부를 위한 전용 라운지 조성도 했고요. 다양한 다과대학 학부모를 초청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그러한 교류회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런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여러 교류회들을 입학 전부터 전공 선택을 할 때까지 꼼꼼하게 맞춤형으로 지도하겠다는 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입학 전에 2단계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학사 안내 및 전공별 맞춤 수강 지도를 할 계획이고요. 이제 합격자가 발표가 되면 먼저 학부대학에서 OT를 진행을 하고 전체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에게 수강 과목이라든가 전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단과대학은 어떠한 전공들을 운영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관심 전공을 조사하는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수집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은 그러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관심 전공별로 학생들을 그룹핑을 해서 관심 전공별 OT를 가지고 실행을 하고 수강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동아리를 소개하는 등 여러 가지 관심 전공별 OT를 수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룹핑을 통한 반별 지도교수 배정 및 아니면 입학 전에 여러 가지 교수님과의 그 멘토 멘티 또는 캠퍼스 투어 등 입학 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짐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의 소속감 및 자율전공 학부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시켜주는 거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입학 전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입학을 한 후에는 매 학기 전후 그리고 학기 중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텐데요. 매 학기 전후로 1차 관심 전공 대상 및 선택 및 2차 관심 전공을 선택을 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제 관심이 전공이 선택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기의 전공에 맞는 학업 및 아니면 비교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학기 말에 두 번째 관심 전공을 선택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학생들이 다른 전공도 경험을 해보면서 전공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입니다. 학년 말에는 마지막으로 여러 전공 교수님과의 미팅이라든가 전문가의 컨설팅, 그리고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구축한 AI를 활용을 해서 최종의 전공을 선택을 할 계획이고요. 학기 중에는 여러 교과 과목에 저희가 지금 진로를 고민하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그 교과 과정이나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비교과를 촘촘히 전 학기에 걸쳐서 촘촘히 운영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상시적으로 자신들이 전체 학교에서 소외되지 않고 학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시그널 및 그런 소속감을 계속 고취시키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비교과 간의 연계를 통해서 진로 및 전공 선택을 탐색할 기회를 높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그 전공 과목이나 교양 과목에서 교과 안에서의 대학생활 진로 설계라든가 전공 탐색 진로 설계 등의 교양 과목을 운영하는 한편, 전공의의 과목을 각 학과들에서 가칭으로 운영을 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전공 과목의 기본적인 과목을 수강을 하고, 그것이 맞았을 때는 전공으로 활용을 한다던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자유선택이나 교양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크로스 리스팅 제도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교과 안에서 다양한 전공에 대한 이해와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전공 간의 경험 및 체험을 통해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1학기하고 2학기에는 전공 탐색 주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학기 중에 거의 촘촘하게, 로드맵에 보시면 알겠지만 촘촘하게 비교과로 다 채워 넣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정 탐색 주간을 마련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다 같이 그 전공 탐색을 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하나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학부모님이라든가 이런 초대 행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신 혼자만이 아니고 주변의 다양한 지인들과도 자신들의 진로를 선택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전공 설명회는 당연히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전공학부 입학생의 경험 중심 학습을 위한 교과목 운영 개선이라고 하는 좀 저희가 타이틀을 내걸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TFT에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사실 전공을 선택을 하고 전공 쏠림이라고 하는 문제점조차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전공을 확실하게 알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들을 확실하게 인지한 상태에서의 전공 쏠림은 오히려 학교의 중도 탈락률도 방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학생의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노력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아하고 잘 맞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경쟁적인 그 체계 안에서 학생들이 드랍을 하거나 포기하는 것보다는 혁신 수업이나 절대평가를 활성화시켜서 정말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과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기초학습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교과 과정을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자신이 좋아하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과 잘하기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할 수 있음 간의 그런 간극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잡아나가야겠다라는 것이 연계과정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전공 배정 기준 마련 및 전과제도 개선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공 배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1유형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 2유형 같은 경우에는 150% 내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2학년 1학기에 이제 전체 2유형 2에서의 배정 인원의 80%까지 배정을 하고, 2학기에는 복학자라든가 이 지원했을 때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녀석을 남겨둠으로써
자신들이 한 번에 쏠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쏠리거나 아니면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방식으로 전공 배정 시기와 기준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공에 배정이 못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자신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전과 허용 인원을 기준의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학생들이 추후에라도 전공을 자신들이 원하는 전공으로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전공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다전공 활성화는 교육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학과 간의 벽 허물기와도 연계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융합전공, 다양한 융합전공이 학과나 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묶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아니면 아직 그 자신들이 원하는 학과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공 주체, 그러니까 융합전공의 신설 주체를 학과나 전공이 아닌 교원들끼리의 서로 연결되어져서 융합전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전공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교원들 간에 좀 더 친밀한 네트워킹과 연구 협력 등 분야별로 그룹핑을 해서 학교의 연구 능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지금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는 AI 기반 학생 설계 전공 교육 과정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직접 학생 설계 전공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그것을 주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학생 설계 전공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을 좀 더 고도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학생이 하고 싶은 일을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제 융합전공은 현재는 주전공, 그러니까 주 학과를 제외하고는 복수 전공으로만 이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주전공으로 펼침으로써 실질적으로 융합전공 자체가 우리 학교의 하나의 주요 전공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학금이라든가 배정인원, 그 다음에 예산 등을 조정을 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단순한 그 전공 늘리기를 위한 융합전공이 아닌 실질적인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융합전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학생 쏠림 두 번째의 과제인 전공 선택 시 쏠림 현상 대응에 대한 저희가 마련한 대책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쪽이 쏠린다는 것은 다른 한쪽에서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쪽 쏠림에 의해서 이제 폐강될 수 있는 과목들을 탄력적으로 폐강 기준을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전체 이제 입학 정원이 30%가 자유전공학부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2024학년도에는 1학년의 전공 과목들의 폐강 기준을 약 30%로 탄력적으로 완화해서 적용할 계획이고요. 2025학년도에는 그러면 이 1학년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했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그다음 2026학년도에는 2027학년도에 1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그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폐강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 시수 관련돼서는 지금 교원분들이 이런 폐강 때문에 만약에 그 책임 시수가 미달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입학 정원이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입학한 후에 여러 가지 이런 폐강에 관련된 이슈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고 하면 추후 완화 여부 및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학생 쏠림으로 인한 수업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대단위 강좌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전공 쏠림 현상이 된다면 교수자들도 많은 학생들을 케어하기가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분만수를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수강 인원을 증설을 하되 그에 따른 교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원격 수업을 개설할 때는 학교 내에서 타이트한 그런 질 관리들은 할 수 있는데 한시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을 완화하고 질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두는 그런 심의 기준 완화를 좀 고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단위 과목, 대단위
그 강좌 과목을 위주로 사전 제작 원격 수업을 좀 유도하거나 지원을 해서 강의 콘텐츠를 좋은 질로 만들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계획이고요. 과목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그 강의 계획서상 다른 과목과 시험 기간이 겹쳐지지 않을 때는 사전 제작 원격 수업 경우에는 그 수강 시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간표 프리 제도를 좀 개선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 지원 장학생 등을 늘리고 그다음에 그 지원 및 여러 가지 그 단가 같은 것들을 좀 늘리면서 다양한 교육 지원 장학생들의 제도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수강 신청 인원 이후에 수강 정원 확대 및 분반 조정에 대한 유연화를 좀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반 조정을 일단 유연하게 대체를 하고 그다음 강사나 이런 것들 강의실이나 이제 예산 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유연하게 그 제도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인기학과에 쏠린 강의를 좀 분담하기 위해서 AI 시스템이나 인센티브를 좀 마련을 해서 예를 들어서 화학과라든가 화공과에서 생기는 일반화학의 과목을 실질적으로 화공과 교수님이 가르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큰 과제인 정보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가 진로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에서 활용 중인 진로 적성 진단 검사 등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검사하고 이것과 연계해서 전공을 추천받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AI 기반 학생 중심의 지능형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미 AI 시스템 기반으로 학생들이 어떤 교수님께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같은 교과목 내에서도 강의 평가라든가 아니면 강의 계획서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것을 검색하고 자신들이 그 과목 자신들에 맞는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어떤 특정 교수님에게 한 분야의 과목이 쏠리는 것들을 좀 막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고도화와 안정화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서 이러한 AI 기반으로 학생들이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크로스 리스팅 제도를 통해서 교양 과목과 전공 과목 등의 그런 그 크로스 리스팅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수 변경 기준을 절차를 확정하고 그 크로스 리스팅 제도를 잘 정착시켜서 학생들이 교양 과목이나 전공 과목에서 자신들이 충분히 진로 탐색을 위한 과목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전공학부 입학생 지원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율전공학부 본부운영위원회 및 자율전공학부 실무위원회와 더불어 자율전공학부 단과대학교 운영위원회를 추가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본부에서 운영하는 것과 단과대학에서 실행을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업체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류회 그리고 여러 가지 분반 등을 통한 여러 가지 그 교류 등을 실질적으로 학생들, 이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입학생 라운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서관과 역량개발과 등에서 접근 가능한 라운지를 조성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과가 아닌 학과 소속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소속감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강의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요일별, 시간별로 빈 강의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학과의 전공 강의실을 공유하는 전공 강의실 공동 활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 건축 중인 다양한 신축 건물들을 활용을 해서 이 건물들 안에 공용 활용이 가능한 교양 강의실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노력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번에 마지막에 저희 자율전공학부 대학생을 위한 추천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1학기인 3월에서 6월 사이와 9월에서 12월 사이에 교과 활동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교양이라든가 진로 탐색 설계,
전공 이해 과목들을 1, 2학기에 포진해서 1년 동안 학생들이 충분히 교과 과정을 통해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요.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꼼꼼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1년 내내 언제든지 자신들의 전공을 파악하고 노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것을 위한 이벤트, 공간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잘 학교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요즘 많이 이제 그 걱정하고 있는 중도 탈락률이라든가 학생 학업 능력 저하를 충분히 막고 우리 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